자, 우리 130번 문제 같이 봐볼게요. 자, 전형적으로 우리 129번하고 비교해보면 봐봐요. 상자에 A와 B의 공이 들어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뭔가를 하고 뒷면이 나오면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걸 몇 번 했을 때 뭔가가 될 확률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전 던지는 시행, 즉 독립시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독립시행에 따라서 사건의 확률 구하는 문제니까 독립시행을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뭐 좌표평면, 원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동전을 던져서, 즉 독립시행을 해서 라고 이제 바꾸고, 독립시행을 했을 때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A가 아닌 사건이 나왔을 때에 뭔가 하라고 나와 있어요. 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라.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뭔가의 사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29번과 130번 문제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보이시죠? 근데 이게 약간의 디테일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건데,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이거였어요. n회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사실 각 시행마다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매 시행마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앞면이 안 나오는 사건은 뒷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독립시행을 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냐면 각 시행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아요. 즉 각 시행마다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독립시행이므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게 독립시행의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좌표평면에 원점이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설정이고, 한 개의 동전, 이건 중요하죠. 두 개의 동전을 던졌는지 한 개의 동전을 던졌는지 그건 중요한데, 그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점, 원점에 있던 점 A를 좌표평면 그려볼게요. 원점에 있던 점 A를 X축의 방향으로 1,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A를 Y축의 방향으로 1 이렇게 이동시키라는 거죠. 이 시행을 반복해서 점 A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시행을 끝낸대요. 그러면 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점 A의 X좌표가 1일 확률은,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일단 문항번호 보면 18번 이거 준킬러 문제구나. 근데 문제에 주어진 형태가 어떤 사건이냐면 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얘들아 뭐뭐 했을 때라고 하는 게 원래 시행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근데 뭐뭐 했을 때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봐보게 되면 이게 전체 표본 공간, 즉 전체 경우의 사건들을 모두 나열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전체를 나열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의 시행, 즉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하면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는 거,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는 거, 이게 전체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그럼 표본 공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선생님 이 시행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행으로 봐보자. 처음 A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사건, 이걸 우리가 뭔가 S라는 사건으로 보면 그 S 전체를 여기에서 뭐뭐 했을 때로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이거 조건방률이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이 시행의 전체 결과를 표본 공간 S라고 나타내는데, S가 일어났을 때를 물어본 게 아니라 S라는 사건 중에 점 A의 Y좌표가 3이 되는 걸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근데 그런 조건부 확률에서 특별하게 A X좌표가 1일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건 무엇이냐? Y라는 좌표가 3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거죠. X좌표가 1일 확률, X좌표가 1일 확률.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 대문자 같은 걸 이용해서 사건으로 나타내지만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봐봐. Y좌표가 3이 된다라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 X가 0일 때 Y가 3인 경우도 있고, X가 1일 때 Y가 3인 경우도 있고, X가 2일 때 3인 경우도 있고, 그죠? 사실 이런 시행을 할 때는 X좌표가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X가 3일 때 Y좌표가 3인 경우까지 생각해보자. 근데 X좌표가 3이 되거나 Y좌표가 처음으로 둘 중 하나라도 3이 되면 멈추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 둘 다 3인 경우? 없겠지. y가 3이었으면 이미 멈췄을 거고, 그지? 얘네들처럼 y가 먼저 3이 되면 이미 시행이 끝냈을 거고, x가 3이 돼버리면 y좌표가 3이 되기 전에 끝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y가 3인 사건을 나열한 게 아니지. 그래서 얘는 지울 거야. 그럼 지금 다시 되돌아와서 y가 3이라는 사건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다?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y가 3인 사건을 나열해보면 사실 뭘 나열하는 거다? x가 0일 때 y가 3이거나 또는 x가 1일 때 y가 3이거나 또는 x가 2일 때 y가 3인 것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서 자,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x가 1이면서 동시에 y가 3인 사건을 써야 되잖아. 그치? 이거 확률 기호 안돼!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x가 1일 때 동시에 y가 3인 확률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거잖아. 사건만 적을게요. 그것의 경우의 수, 그것의 경우의 수. 만약 이걸 확률로 하려면 그것의 확률, 그것의 확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x가 1일 때 동시에 y가 3이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1,31 확률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의 확률. 그러면 지금 정리가 됐나요? 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이제 명확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구해볼 거예요. 자, 분모에 있는 것부터 구해봅시다. x가 0일 때 y가 3일 확률은 뭐예요? 얘들아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시행을 했어. 근데 x가 0이고 y가 3이라는 건 y축 방향으로 1만큼씩 이동하는 게 세 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앞면을 h, 헤드, 뒷면을 테일, t라고 쓰면 뒷면, 뒷면, 뒷면 이렇게 총 3번을 시행해서 뒷면만 나왔다는 거야. 그럼 그거 뭐야? 2분의 1의 세제곱이라는 거지. 무엇이? x가 0이고 y가 3일 순서상에 놓일 확률이.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봐보자. y가 3이라는 사건의 확률을 지금 차근차근 구하고 있는데 0,3에 놓이거나 또는 1,3에 놓일 확률도 구해야 되는 거지. 자, 1,3에 놓일 확률은 어떤 게 있어? 1,3에 놓이는 건? 자, 1,3에 놓인다는 거는 이런 거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을 3번 이동한 거니까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와야 되는 거야. 총 몇 번의 시행? 4번의 시행해서. 그치? 그럼 4번의 독립 시행을 할 때 앞면이 한 번, 뒷면이 3번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아마 이것 때문에 틀렸을걸?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멈춘대. 또는 x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멈춘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1, 2, 3, 4의 시행에서 마지막에 y좌표가 3으로써 완성이 이때 돼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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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이렇게 나오면 돼야 안 돼. 왜? y좌표 1이었다가 y좌표 2였다가 y좌표 3이 돼서 이때가 y좌표 3인 거 동시에 x좌표는 y좌표 3인 거 동시에 x좌표는 0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왜? y좌표가 3이 되는 이 순간 멈춰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동시에 y가 3일 때 요거잖아. 그러면 0,3 또는 1,3 또는 2,3의 확률을 구할 거고 그거 분의 x가 1이면서 동시에 y가 3일 요 확률을 구할 건데 얘를 지금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 이때 y좌표가 3이라는 값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이때 뒷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에 고려할 수 없고 무조건 뒷면이어야 돼. 그럼 그 말은 1회부터 3회까지에는 앞면이 한 번, 뒷면이 2번 나오는 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 뒤, 뒤일 수도 있고 뒤, 앞, 뒤일 수도 있고 뒤, 뒤, 앞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경우를 우리가 통틀어서 확률로 나타내면 그게 뭐야? 3회 독립시행에서 2번은 뒷면이 나오고 한 번은 앞면이 나오는 거야. 3c의 2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2제곱인 거지. 그래서 다시 쓰면 3c의 2의 2분의 1의 세제곱이 1, 2, 3회 시행에서 앞면이 한 번, 뒷면이 2번 나올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야. 근데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뭐 해줘야 돼? 마지막 4회 시행에는 뒷면이 나와야 된다니까 곱하기 뭐 해줘? 곱하기
2분의 1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지, 요거. 그래서 적어보게 되면 요 확률,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3일 확률 써볼게요. 그거는 3c의 2에 2분의 1에 총 몇 번? 세제곱에다가 1제곱 곱했으니까 4제곱이 되는 거야. 아까 요거는 뭐였지? 뒷면만 연속 3번 나온 거니까 요거고. 자, 그럼 이제 얘 보자. 얘도 이제 느낌이 오지? x좌표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시행을 멈춘대. 그럼 봐봐. 1, 2, 3, 4, 5회 시행을 했을 때 요 좌표에 와야 되는 거잖아. 2,3에 와야 돼. y좌표가 3으로 나오면서 시행을 멈춘 거잖아. 그럼 이때 뒷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1, 2, 3, 4회 시행은 어떻게 해? 앞면 2번, 뒷면 2번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독립시행 확률수 무엇? 4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2번은 앞면, 2번은 뒷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뒷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그게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4c의 2 곱하기 2분의 1이 몇 제곱? 5제곱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2,3이라는 좌표에 놓여서 시행이 멈출 확률 적어볼게. 4c의 2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분모는 뭐야? 1,3에 놓일 확률이니까 요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 3c의 2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적었으니까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계산은 생략할게요. 8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3이 되면 x좌표 또는 y좌표가 3이 되면 멈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뭐 4번의 시행이라면 마지막 4번째 시행에서 그 멈추는 게 정해져야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에 넣으면 안 되는 거다.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독립시행에서 약간 변형된 이런 형태도 알고 있으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꺼내 쓸 수 있는 중요한 유형이 되니까 이 변형 형태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